여러분, 밤에 불 끄고 누웠는데도 손이 휴대폰으로 갑니다. 차트 한 번만 보고 자야지. 딱 한 번만 확인하고 눈 감아야지. 그렇게 QLD나 TQQQ를 켜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네. 아니,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계좌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티가 안 납니다. 1년이 지나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이거 진짜 맞는 길인가? 복리라는 말은 다들 천재처럼 말하는데 왜 내 현실은 계속 평평한가? 그런데 이 평평함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복리의 정상적인 얼굴일 수 있습니다. 복리는 원래 초반에 사람을 시험합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습관을 시험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딱 그 지점에서 곡선이 꺾이기 직전에서 그만둡니다. QLD와 TQQQ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얘네는 선물이 큽니다. 대신 대가도 큽니다. 위로 갈 때는 미친듯이 가속하지만 아래로 갈 때는 마음까지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복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실함으로 시작해도 결국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보이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복리가 사람을 낚는 방식입니다. 복리는 선형이 아닙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계단도 아닙니다. 복리는 뒤쪽에 몰려 있습니다. 앞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몇 년은 진짜로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매달 투자하는데 어느 날은 수익이 났다가 다음 날은 다 토해냅니다. 한 달이 끝나면 결국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냥 은행에 넣을 걸, 그냥 안 할 걸, 나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체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복리는 운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이 가진 성실함이 비로소 돈이 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QLD와 TQQQ에 딱 맞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리에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무게입니다. 시간은 오래 버티는 능력이고 무게는 해마다 조금씩 더 얻는 능력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곡선이 안 꺾이고 무게가 없으면 속도가 안 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결국 평평한 선을 오래 보는 고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다. 매달 넣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매달 넣는 것만으로는 복리의 가속 구간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무게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한 금액을 10년 뒤에도 똑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월급은 조금씩 오르고 생활비도 늘고 내 투입 대비 내 목표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리는 단순히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하면서 점점 더 얻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QLD와 TQQQ를 단순히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진짜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얘네는 같은 시간을 더 무겁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즉, 무게를 실어주는 가속기입니다. 하지만 가속기는 브레이크 없이 타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바로 7-5-3-1로 정리됩니다. 먼저 7입니다. 7년은 최소한의 약속 기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매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주기로 시험합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몇 년 동안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QLD와 TQQQ는 그 흔들림이 더 큽니다. 그래서 2년, 3년 차에 멘탈이 박살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때 포기하고 대부분은 그때 손절을 하고 대부분은 그때 다시는 안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7년은 여러분의 뇌가 적응할 시간입니다. 변동성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계좌를 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는 순간 복리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5입니다. 복리를 키우는 5기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QLD와 TQQQ는 5기둥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기둥을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엔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입입니다. 월급이든 부업이든 내가 설계해서 늘릴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여유 자금이 없는데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커지면 하락장이 와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는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반입니다. 주거든 부동산이든 내가 삶을 안정시키는 기반입니다.
사람은 집이 흔들리면 투자가 무너집니다. 전세 만기, 이사, 아이 교육, 이런 변수들이 투자 계획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무시하면 복리를 못 갑니다. 여러분이 QLD와 TQQQ를 오래 들고 가려면 삶의 기반이 먼저 안정돼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전략입니다. 세금이든 계좌 설계든 제도든 이건 한번 잘 설계하면 매년 이득이 쌓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정 제도를 강요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계좌를 여기저기 흩뿌리면 복리가 아니라 누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수익률보다 구조에서 먼저 새어나갑니다. 네 번째 기둥은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배당이든 이자든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QLD와 TQQQ는 심리를 공격합니다. 하락장에서 계좌가 빨갛게 변하면 사람은 멈추거나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작은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뇌가 안정됩니다. 나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멘탈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쿠션입니다. 비상자금, 안전자산, 현금, 즉 마음의 완충제입니다. 쿠션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락장에서 선택을 못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응을 합니다. 반응은 늘 최악의 타이밍에 나옵니다. 그래서 쿠션이 필요합니다. 쿠션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복리에서 진짜 승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제 3입니다. 복리를 깨먹는 세 가지 함정입니다. QLD와 TQQQ는 이 함정을 확대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감정입니다. 기대, 실망, 조급함, 비교, 이게 돈보다 더 무섭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선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하락장에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에 계속 타면 여러분은 결국 규칙을 버립니다. 규칙을 버리는 순간 복리는 끝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잘못된 시간 감각입니다. 복리는 초반에 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도를 올리려 합니다. 한 방을 노리고 몰빵을 하고 대출을 끌고 레버리지를 더 올립니다. 그런데 QLD와 TQQQ는 이미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더 무리하면 속도가 아니라 폭발이 납니다. 복리는 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그건 복리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남의 속도입니다. 누가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 누가 단타로 한 달에 얼마 벌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규칙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삽니다. 특히 가장 잔인한 건 남의 수익은 크게 들리고 남의 손실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여러분은 꾸준함을 버립니다. 꾸준함을 버리면 복리는 절대 안 옵니다. 마지막으로 1입니다. 단 하나의 부스터입니다. 연간 증액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매년 변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조금 오르고 경험이 쌓이고 기회가 생기고 그런데 투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을 20년 넣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마다 투자금이 조금만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 연봉이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해마다 조금씩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리는 수익률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투입의 복리도 있습니다. 이 투입의 복리가 붙는 순간 그래프가 갑자기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QLD와 TQQQ는 도대체 어떻게 끼워 넣어야 합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패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패턴을 피하는 규칙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 QLD와 TQQQ는 단기 승부용이 아니라 장기 습관의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감정으로 사게 됩니다. 감정으로 사면 고점에서 더 사고 저점에서 못 삽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두 번째 규칙,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넣으면 그 순간부터 계좌가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반대로 나눠서 들어가면 계좌가 내 규칙을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액으로 기본 매수를 하되 하락이 깊어질수록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게 설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추가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 QLD와 TQQQ는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TQQQ는 더 공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멘탈이 약한 구간,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QLD 비중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는 TQQQ가 속도를 올려줍니다. 즉, 둘을 같이 쓰면
한쪽은 안정장치, 한쪽은 가속장치가 됩니다. 네 번째 규칙, 리밸런싱을 감정이 아니라 날짜로 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차트를 보면서 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혹은 1년에 한 번 내가 정한 비중으로 되돌립니다. 올라간 쪽을 조금 줄이고 내려간 쪽을 조금 늘립니다. 이게 복리의 뼈대입니다. 특히 QLD와 TQQQ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사실상 생존 장치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 하락장을 비상사태로 보지 마시고 사업의 원가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사장님은 기뻐합니다. 더 싸게 사서 더 크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선 반대로 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공포에 질립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QLD와 TQQQ는 하락장에서 공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관점 훈련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실행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투자하는 루틴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달 월급날 혹은 정해진 날짜에 기본 금액을 QLD와 TQQQ에 나눠서 넣습니다. 비중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비중이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비중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쿠션을 만듭니다. 쿠션은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급락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다음으로 연간 증액을 걸어둡니다. 해마다 투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설정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그 일부를 생활이 버틸 수 있다면 그만큼을 아주 조금씩만 늘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가 복리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감정관리 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계좌를 하루에 몇 번 보지 않는다. 하락장에는 오히려 확인을 줄인다. 대신 내가 정한 날에만 점검한다. 매수는 조건이 오면 하고 조건이 없으면 쉰다.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매도합니까? 여러분, 매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유 없는 매도입니다. 가장 나쁜 매도는 공포 매도입니다. 그 다음은 비교 매도입니다. 남이 벌었다는 말에 흔들려서 내 규칙을 바꾸는 매도입니다. 매도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밸런싱을 위해서, 목표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의 큰 이벤트 때문에, 혹은 내가 정한 규칙대로 수익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LD와 TQQQ를 오래 가져가려면 매도는 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다만 도구는 규칙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으로 쓰면 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이번 달 수익, 올해 수익, 내 계좌 색깔. 그런데 복리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규칙을 지켰는가? 내가 하락장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가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내가 내 엔진을 키우고 있는가? 내가 쿠션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복리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QLD와 TQQQ를 들고 있고 혹은 들고 싶은데 두려우시다면 두려움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아무 두려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리는 여러분을 빨리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꾸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는 순간 돈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계좌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성실함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이 더 빨라 보일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7년을 버티고 5기둥을 세우고 새 함정을 피하고 한 가지 부스터를 붙이는 순간 그래프는 반드시 휘어집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같은 노력인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인데 자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인데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QLD와 TQQQ를 들고 있는 여러분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무기처럼 쓰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는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리는 오늘의 기분을 배신하고 미래의 당신을 구해줍니다. 지금 평평한 선 위에 계신 분들, 그 선이 실패가 아니라 곡선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구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좌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구조를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구조가 바뀌면 QLD와 TQQQ는 여러분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밀어주는 존재가 됩니다.